안녕하십니까. 송영욱 TV의 송희영 옥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요.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6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구는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평균 속에 숨겨진 자산의 진실을 한번 살펴보고요. 자산이 많지 않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부동산이 없어도 수도권에 살지 않더라도 내 자산을 6억 원 이상 만들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5억 8,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균 이상입니까? 이하이십니까? 이게 이제 통계 자료에 따라서 한 5억 4천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5억 5천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한국은행 발표 자료,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2025년 7월 17일 자료에 의하면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5억 8,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5억 8,900만 원이라는 자산은 금액을 평균한 것이고요. 뻔뻔히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가구 중에 56%가 평균 순자산이 3억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잡힌 것은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이 평균을 높였기 때문에 한 6억대까지 올라간 것이지, 실제 가운데 값은 한 3억 원대에 해당됩니다. 1인당 평균 순자산으로 계산하면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1인 가족으로 혼자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평균 순자산이 2억 5천인데 이거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이면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순자산 이하이니까 좀 분발을 해야 되겠죠. 1인당 평균 순자산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높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일본을 계속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일본을 추월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산 구성을 봤더니, 우리나라 가구의 그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75%나 차지하고요, 금융자산은 2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균형적이죠. 일반적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부동산 자산이 50% 이하이고 금융자산이 5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쏠림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수도권은 굉장히 집값 같은 게 급등하면서 굉장히 자산이 올라갔고요. 수도권 외 지역은 부동산이 별로 올라가지 않았죠. 정체 또는 하락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역 격차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자산 6억 있으면 모두가 해결될까요? 6억 정도 된다는 것은 보통 이상은 다 산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억 있어야 된다, 20억 있어야 된다, 뭐 30억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평균 정도 이상만 살아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평균 자산 6억 있다고 해서 모두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평균 자산이 3억 미만인 사람이 56%나 된다고 합니다. 평균 자산의 금액으로 보면은 6억 정도가 평균인데, 우리 가계의 숫자로 보면은 56% 정도가 3억 미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기준으로,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잡으면은 한 3억 원대 정도가 평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산이 적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산이 3억 정도로 우리가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은 세팅에 중심해야 됩니다. 자산이 적다고 하면은 세팅에 중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세팅에 중심을 둬야 되냐? 제가 기존 영상에서 여러 번 그 말씀드렸다시피 월급 세팅, 수입 세팅, 투자 세팅, 지출 세팅 꼭 제대로 세팅을 하셔서 자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전 영상에 이미 올렸기 때문에, 월급 세팅에 대한 내용들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연금 세팅.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래 살게 되었죠. 오래 살게 되면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한 40년, 50년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철저하게 세팅해야 된다. 이 부분도 이미 전 영상에서 제가 연금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에 편중되었다는 점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이 차지하고 금융자산은 2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불균형적인 자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 자산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소득은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매월 생활하려면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쪼개서 팔면서
그 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점점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부동산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평균으로는 75%인데 60대 이상으로 보면은 78% 정도가 부동산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부동산 자산 50%, 금융자산 50%, 요 정도가 더 좋다는 겁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많을 수 있는데 이제 퇴직에 가까워질수록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50대 50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뭐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50대 50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규모를 좀 줄이면 되겠죠. 32평 살던 거 25평 정도로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게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퇴직할 때쯤 되고 자녀들이 많이 크면은 이제 분가를 하기 때문에 굳이 큰 평형수의 주택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조금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퇴직하기 전부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관련된 계좌를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게 좋겠다.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간의 지역 격차, 수도권 집중 현상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자산 증가는 수도권 집값 상승이 주도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투자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거주의 수단으로 좀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부동산으로 어떤 돈을 벌기보다는 부동산은 거주의 개념, 그리고 금융자산을 높여가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번원세에 살면서 금융투자 전략을 통해서 금융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라고 하면은 주택의 비중을 좀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평형수를 좀 낮춰서 좀 이사를 하고 금융자산 비중을 증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 간의 격차도 많은데요. 수도권 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기회도 많이 상실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의 장점을 살린 소득 기반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산다고 해서 소득 기반이 좀 줄어든다, 자산이 적어진다, 이렇게 미리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의 장점을 살린 소득 기반을 차별화시켜서 자산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보다는 금융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불패 신화로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너무 부동산이 올라가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금 새로운 정부는 주식시장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과거처럼 이제 부동산에서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 미국의 주식이나 미국의 ETF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 많이 있죠. 부동산 외에도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지방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 올라간다. 거기에 상심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기반의 부업을 세팅하는 것이 어떻느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블로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컴퓨터상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서울에서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부동산에 포인트를 뒀다고 하면 지금 부동산 외에 다른 수익성 자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해외 자산 투자 요즘 많아졌죠? 뭐 서학개미니 하면서 미국의 주식도 투자하고 ETF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자산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미국 ETF에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한 주부터라도 한번 사보십시오. 한 주부터 사고 조금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은 뭐 엔비디아나 뭐 애플 같은 미국 주식도 한번 사보고요. 뭐 스파이나 QQQ 같은 ETF도 한번 사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존에 내지 못했던 수익을
이런 데서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미국 주식, 미국 ETF에 투자해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 보셨습니까? 저 주변에서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자산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주로 예금만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주식이나 ETF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주식시장을 지원하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금보다는 주식이나 펀드가 훨씬 더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식을 한다고 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 사지 말고 업종 대표주인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한꺼번에 몰빵 지르는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저축하듯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TF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플러스 고배당주와 같은 배당주 ETF가 좋다고 생각되고요. 잘 모르면은 대표적인 종목이나 ETF를 한 주씩 한 주씩 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금 자산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자산도 연금화할 수 있습니다. 가수들 중에서 저작권 수입료가 굉장히 많은 가수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다른 도움 없지만 이런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제 계속 수입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을 만든다든지 또는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이 자산화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연금 자산의 재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자산도 미리 확보하는 게 좋겠고 연금 자산은 대부분 또 절세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금과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직장 생활은 30년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한 40년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한 40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확보하게 되면은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평균 자산과 관련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돈이 많아도 막상 꺼내 쓸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이죠. 내 자산이 얼마나 쓸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자산이 5억이다, 10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산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집 한 채 있어도 당장 쓰지 못하면 그냥 콘크리트에 불과하죠. 제가 강남에서 근무할 때 어떤 분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해 가지고 집에서 있는데 집만 덩그러니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이 없어요. 강남에 집이 있는데 항상 세금 낼 걱정, 생활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사 하나 크기는 굉장히 큰데 현금이 없어요. 금융자산이 없어서 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집 한 채 들고 있어도 당장 쓰지 못하면은 그냥 그 집은 콘크리트에 불과한 거죠. 그것보다는 자산이 적더라도 매달 연금이 100만 원씩 나온다. 연금이 500만 원씩 나온다. 이런 것이 가상 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내 재산 중에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하나 또는 IRP 하나 가입해서 자동이체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한번 이체해 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산 큰 거보다 더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반드시 10년 후에 여러분을 웃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옆자리에 있는 동료들, 또 지인들한테도 저희 송영욱 TV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